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도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유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았을까요? 또 이곳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몰랐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민과 바람,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생활 3년 차의 마들렌 학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V2 우엔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아크람 존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조사, 연구를 그동안 해오신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허남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유학생 세 분 중 아크람 씨는 지금 삼척에 살고 계시죠. 그리고 우엔 씨와 마들렌 씨는 강릉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느 나라에서 왔고 그리고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지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크람 씨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아크람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구직 비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취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엔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무이투엔입니다. 강원도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에서 이번 달 말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들렌 학생.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미국에서 온 마들렌입니다. 저는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예술 디자인학과 도자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몇 학년이죠? 2학년이에요. 2학년. 네. 예. 자, 어쨌든 이제 세 분의 학생들의 얘기를 또 졸업생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지금 유학을 이제 오게 되셨잖아요. 유학을 하고 계실 텐데, 자, 강원도로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우리 우엔 학생부터. 네. 저는 강원도에 오게 된 이유는 제 친구가 먼저 강릉에서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연 환경이 너무 정말 매력적이고 여러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고 추천해줘서 저도 자연스럽게 강원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아크람. 저도 유엔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예. 친구 추천으로 강원도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 이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를 추천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여기는 바다도 있고 경치도 아름다워서 한국의 이쪽으로 그 삼척 아니면 강원도 쪽으로 와야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처음 봐보니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도 하고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마들렌 양 지금 학생이죠, 그죠? 네. 2학년.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고등학생 때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처음에 서울 가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살았다가 다시 미국 갔을 때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올 수 없었는데 올 수 있을 때 이제 어디 갈지 고민하다가 서울에서 갑자기 선택 너무 많아져서 좀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바다 좋아해서 네. 바다 도시 좀 볼까 생각했으니까 이제 어떤 리스트 보다가 네.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강릉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강릉 지도 봤을 때 네. 좀 제가 원하는 조건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강릉은 이제 아름다운 동네고 또 이제 뭐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예, 환영하고요. 요즘 이제 아시겠지만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보니까 많이 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국에 오는데 뭐 K-팝 아니면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요. 특히 이제 우리 마들렌 학생 같은 경우에는 K-팝 잘하는 노래는 있어요? 잘하는 노래요? 네. 저요? 아, 듣는 것만 좋아해요? 같이 부르는 것도 좋은데 원래 가사 잘 못 따라 했었으니까 좀. 예. 한국 노래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요? 뭐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은 저는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한국 음식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순두부찌개 좋아해요. 순두부찌개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엔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K-팝보다 드라마 더 좋아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촬영지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주로 어떤 드라마 봤어요? 강릉에 도깨비 촬영했었잖아요. 예.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되게 많았습니다. 그 촬영 장소에 나가서 뭐 사진 찍고 본가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강릉이 그런 드라마 촬영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찍어가지고 홍보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크라. 그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네, 드라마들 많이 봐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한국 드라마 차이점을 얘기하려면 우즈베키스탄은 보통은 가족 관계 이야기나 결혼, 뭐 부모와 자녀 그 사이의 결등 저런 것들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 그 속의 드라마 스토리가 속의 스토리가 예. 저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한국에서는 보면 보통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 네. 많고 또 그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상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촬영 기법도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좀 수준이 높은 기법이고 또 배우들이 감정 표현을 엄청 잘하시는 걸로 연기를 잘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연기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면 그 자연스러운 그냥 그 자세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 박사님, 이제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이제 연구 조사를 많이 하셨다고 이제 알려진. 네. 예.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이유, 또 강원도로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제 세 분 유학생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나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까? 도넷 13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봤거든요. 요구 조사를 통해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1순위가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에 일단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유학을 했다. 그리고 유학으로도 딱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을 목표로 유학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 25%의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이 제일 좋았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다음에 2, 3, 4순위로는 뭐 한국의 교육 과정이 우수하다. 그리고 장학금 혜택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지인 추천. 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한 18에서 20%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한국에 대한 호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드라마 뭐 엄청들 많이 보면서 그 드라마로 한국어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외국인 학생 수가 어떻게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 뭐 특정한 나라에 치우쳐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조사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외국인 유학생 전국 그 분포를 보면 전국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한 26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무부 통계인데 이 통계가 법무부 자료랑 그다음에 교육부 자료랑 조금 다릅니다. 그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데 네. 우리는 유학생을 D2, D41, D47을 이제 유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 수를 이 유학생 통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통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법무부 통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6,465명, 이게 2024년 8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전체 유학생 가운데 강원도 내에는 2.47%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학생들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한 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 이제 강원도 내 외국인 유학생 그럼 어느 정도의 특징이 있을까를 살펴보았을 때 성별로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유학생 중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좀 많아요. 여성이요. 예. 그런데 강원도 내에는 남성이 조금 더 많아요. 유학생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전국 국적으로는 제일 높은 게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몽골, 우즈벡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데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는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네팔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팔. 예, 네팔 학생들이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 특별히 많구나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 뭐 네. 아까 이제 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잠깐 줄었다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외국인 알겠습니다. 유학생. 이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원 지역으로 보면은 물론 강원 지역 대학들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지역 소멸, 지역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지자체 쪽에서 강원특별자치도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경북, 뭐 부산, 전북 다 지금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이 외국인 유학생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들이 와서 소비의 주체도 되고 또 이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소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일자리도 우리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영동권에서는 그 일자리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수요도 있어서 지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소멸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그 특히 유학생이 더 또 관심 있는 건 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잠재력인 것 같아요. 젊고 우수한 인재다라는 것이 이제 유학생들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그 지자체들의 관심인 것 같고 이러한 그 특징과 그리고 대학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유학생들이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들의 유학생 그 신입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대학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경동대학교는 그 글로벌 캠퍼스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 입학생이 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영동이라든가 뭐 영서 지역의 큰 대학들도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하기가 그나마 쉽다. 뭐 그런 게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르바이트 하세요? 네, 저 했었습니다. 아, 했었어요? 네. 뭐 강릉에서 아르바이트 하기가 쉽나요? 네, 관광지라고 해서 식당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구하기 좀 그렇게 어려운 거 많이 겪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네, 제가 생활비 버는 만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마들렌 양은 네. 아르바이트 하시나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아, 아르바이트 지금은 안 하시고요. 지금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들렌 씨는 서울하고 강릉 두 도시에서 다 생활해 봤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서울은 이제 워낙 큰 도시고 인구가 거의 100만의 도시고 강릉은 뭐 20만, 21만 도시, 작은 도시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강릉에서의 생활, 서울에서의 생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살았을 때 뭔가 카페 너무 많고 뭐 식당도 많고 할 일 너무 많아서 그런 재밌는 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복잡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어디 가도 시간 좀 걸리고 그런 거 있는데 강릉에서 살고 보니까 좀 평화롭고 네. 자연이랑 좀 더 가깝고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서울에도 사람들이 따뜻한데 직접 가서 먼저 얘기해야 그 느낌 들 수 있는데 네.
뭔가 강릉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 표현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이게 친절하다 네, 이제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어가 지금은 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부터 한국어를 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처음 왔을 때 한국어가 내가 서툴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떤 것이 어려웠을까요? 아, 이거는 내가 한국말 못해가지고 진짜 어려웠다. 네, 저는 5학당에서 공부했다가 졸업하고 대학교에 올라가는데 대학교의 용어, 전공 용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5학당에서 배운 한국어가 주로 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국어예요. 그래서 전공 용어는 그때 게다가 저는 코로나 시기에 입학했기 때문에 과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 매일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없어가지고 스스로 찾기 좀 힘들고 그리고 한국어가 서투르니까 조별 과제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네, 한국 친구가 나를 피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뭐 마들렌도 마찬가지인가요? 전공 용어 잘 이해 안 가요? 그럴 때도 있는데 저는 도자과니까 조금 더 실제 만들고 있어서 그런 영어 문제는 안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많지 않으니까 네. 전공 용어가.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자공학은 이제 그 용어가 한자도 들어가 있고 한국어로 번역해도 우리나라 말로 그 의미가 안 나오는 단어들도 많았어요. 그걸 이제 전자공학은 영어 용어가 많지 않나요? 잉글리시? 영어가 많은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아. 문제였습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한국어를 주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교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 번역해도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많아서 나를 좀 찾아와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다행히 어느 정도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졸업하셨던 얘기죠.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자, 허 박사님, 네.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니까 네. 세 분 유학생들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느낌이기도 하면서 이래서 그 설문조사가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세 분 말씀이 다 맞아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예, 1순위로 꼽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움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수업료를 내야 되면서 그리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생활비 문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 번째로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가 학업 관련 문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별 과제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아무래도 뭐 우리는 우리말을 하는 모국어를 하는 친구들이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학업 문제, 학교에서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예, 어려움, 세 가지 어려움이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더라도 네. 학비, 그리고 이제 생활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네. 경우가 이제 뭐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도 이제 대부분 그럴 텐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까? 네. 이제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장 많이 수업료 감면, 장학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도 장학금 혜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픽 4급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장학금 퍼센트가 좀 늘어난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또 가장 바라기는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수업료 감면을 받으면 이제 학교에 내는 그런 수업료가 감면되니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인데 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느냐
그랬을 때 있다라고 응답한,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는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니까 속초시하고 고성군은 80% 정도가 그래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춘천, 원주 이쪽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한 20% 정도만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을 해서 아 역시 이쪽 그러니까 강릉, 속초, 고성 쪽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쪽에서는 일자리 수요가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쓰는구나라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외국 학생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역 사회 혹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그쪽까지 다루진 못했는데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학생들이 춘천만 해도 2,000명 넘게 있는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만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춘천 춘천에만요? 지역에. 예. 그럼 이 친구들이 기숙사에도 있고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지역 사회에 방을 얻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뭐 많은 소비 활동을 하니까 그런 소비의 주체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지역에도 뭐 1,000여 명 정도 넘게 있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만 그렇고 외국인 전체로 외국인 주민으로 봤을 때는 원주 지역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네. 원주 지역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뭐 그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제 소비 주체이면서 경제 활동 주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허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되지만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알바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 이러냐면 지역에 대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네. 토, 일요일 되면 다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는 관광지인데 사실 금, 토, 일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뭐 경포대 횟집 아니면 이제 커피숍 이런 데서 사실 알바생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수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소비 네. 생활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 그걸 제도라 그래야 되나? 네. 아르바이트 제한 시간? 예. 이거를 주중 시간과 주말 시간을 나눴는데 네. 주말 시간은 지금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그 예. 토픽에 따라 좀 예, 다를 수 토픽에 있어요. 따라서. 예, 근데 예. 주말은 거의 어쨌든? 무제한으로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서 예, 예. 예, 친구들이 훨씬 더 주말에는 많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은 뭐 차차 하고라도 이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유학생들이 중요한 어떤 이제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젊은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외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지역에 남아가지고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글쎄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정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좀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뭐 유학만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들 이제 세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졸업 후에 지금 뭐 재학생들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졸업. 네, 뭐 졸업을 네. 앞두고 있고 이제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을 이제 갈지 못 갈지 갈 거죠, 그죠? 갈 거. 네, 오케이. 뭐 이렇게 두고 보면은 문제는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 남아가지고 이제 뭐 취업할 수도 있고 계속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사실 한국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 마들렌 학생부터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싶다. 저는 여기 남아 있고 싶습니다. 한국에? 저는 네, 한국에 있고 싶습니다. 아, 한국에. 네. 그럼 이제 여기라면 어떻게 강릉 아니면 한국? 저는 강릉에서 계속 살 것 여기 같아요. 살고 싶어요? 네. 아, 이유는? 오다 보니까 서울보다 조금 더 오래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아, 저한테 여기가. 좀 더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바다도 갈 수 있고 산도 많이 갈 수 아, 있고. 산도 좀- 밟고 있고. 친구들하고 놀려다니기 좋으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강릉에 사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우엔 씨. 네, 저는 예. 이번에 졸업하고. 네, 네. 네,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네, 네. 취직 어느 정도 잘 되면은 대학원도 다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취직이 안 되면 그래도 연장하기 위해 더 있기 위해 대학원 억지로 갈 한국에 살기 위해서 네. 대학원을 가거나 연장하기 위해서 아. 네, 그 억지로 하는 게보다 네. 좀 어차피 제가 원하는 거예요. 대학원 가는 게 원하는 거고 음. 근데 기간에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더 있고 싶어도 뭐가 자격이 있어야 있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원 갈 생각도 있는데 네. 그래, 이제는 저 한국 유학 생활이 6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 지식 포함해서 한국에서 경험을 더 쌓고 싶고 배운 지식은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크람 씨는 이제 대학원 이제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네, 입학하게 되고 그러면 삼척에 있는 강원대학교 네,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주로 이제 어떤 거를 전공하세요? 전자공학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전자공학과에서 뭐 AI도 있을 수 있고,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텐데. 보통 주로 회로 설계, 회로 설계 같은 거. 쪽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제 취업을 1년 동안 그 준비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취업하기가 진짜 외국인 입장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어려움을 않다.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디 지원하면 그 제한된 인원으로 뽑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도 많이 오고 이제 그 회사랑 뭐가 되어도 그 비자 조건이 안 돼가지고 비자 심사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더 쌓으려고 그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 더 길이 넓어진 거 아닐까 싶어서 그 일단은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지식은 더 쌓이고 다시 한번 취업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허 박사님, 자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조사도 하셨죠? 네. 예. 주로 이제 어떻던가요? 네, 아무래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의제였어요. 이 친구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는 마치고 다시 그러니까 본국으로 귀국할까 아니면 한국에 계속 남을까가 궁금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계획을 물었을 때 우리 세 분도 다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한 58% 정도가 한국에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싶다. 한 38% 정도 나왔고 나머지 20%는 한국에서 상위 과정으로 진학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상위 과정으로의 진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학연수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어학연수, 그러니까 D4 비자에서 D2 비자 학위 과정으로 가고 싶다라고 응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D2 비자에서도 그러니까 학부 과정을 마쳤는데 학부 과정 이후에 또 우리 아크람 씨처럼 대학원 과정으로 진학한다라는 상위 과정으로의 진학이 한 2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다 합하니까 한 5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래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와 같은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치단체가 좀 새로운 정책들을 좀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 후에 이제 한국에 체류하려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취업 비자. 이제 문제는 이제 강원도 내에서 이 취업 비자와 관련 초청장을 발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처럼 외국인 취업 조건이 이제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그 대학생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비자는 E7 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취업 비자인 네, 거죠. 취업 비자로요. 근데 이 비자 받기 위해 회사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한국인 직원이 5명 이상, 아, 그리고 5명 이상. 연봉,
예. 한국 사람 전체에 비해 80% 이상. 그리고 저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관련된 업무에서만 일할 수 있다. 그 위에 세 가지 조건 맞춰야 그 E7 비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던가요? 사실 한국 친구들도 예. 전공 살린 친구 거의 없잖아요. 많지 않죠. 많지 않잖아요. 않죠. 그리고 그렇죠. 연봉도 80% 이상 계산하시면은 아마 3천 이상 돼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강원도나 아니면 광역시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이런 것들을 정부에 좀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좀 완화하든지 또 외국인 특별 채용 뭐 그것들을 위한 비자 정책 이러한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외국인 학생들 이제 지역에서 졸업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뭐 거의 이제 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 자, 아크람 씨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계속 머물고 싶다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나 인턴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인턴. 네. 이런 것들은 지역 기업에서도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지역사회가 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들렌 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에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어떤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그거 취업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예. 좀 그거 시간 조금 걸려서 예. 그 중간에 있는 비자 예. 있죠. 구직 구직 비자. 네네네. 비자. 그래서 비자요. 그 친구가 그런 어려움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하고 여기서 뭐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사이에 좀 이렇게 기간들이 좀 뭐 지금은 얼마나 되죠? 한 6개월 되나요? 2년 정도. 2년 정도예요? 그럼 2년 동안에는 네. 그죠? 충분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동안이면 아직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지금 졸업을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직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허 박사님. 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또 면접조사도 하면서 공통적으로 받은 게 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비자, 세 번째는 한국어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일자리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너무나 필요하다. 대학을 다니면서 좀 한국 학생들은 여기에 그 아는 네트워크도 많고 그래서 알바를 통해서는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구직 사이트도 있고 해서 정보가 많은데 우리 친구들은 정보가 거의 그 같은 국적의 선후배 정도가 유일한 정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대학 다닐 때 대학에서 기업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턴십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기업 간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기업의 실태는 어떤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기업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다.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두 번째 비자 관련돼서 지금 D10 비자 말씀하셨고 E7 비자 말씀하셨는데 D10 비자는 기한이 있잖아요. 2년 동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E7 비자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 과정을 이제 잘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한시적인 비자고 여기 말고 그리고 E7 비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자 받기 조건도 너무 까다로워서 어렵다. 그러면 무슨 비자가 있을까? 그래서 2023년부터 법무부에서 지역 특화형 우수 비자를 이제
공모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F2가 거주 비자인데 거기에다 R을 붙여서 지역 비자. 그래서 F2R 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를 하면 이 거주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근데 대부분 시 지역에 거주하길 원해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이런 시 지역에 거주하길 원하는데 이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 그러니까 고성군이라든지 인제군이라든지 횡성군이라든지 이런 이제 군 지역에 거주하면 F2R 비자를 준다라는 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에는 횡성군하고 고성군이 이 F2R 비자를 신청했는데 횡성군은 그 목표량, 할당량을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이렇게 이 F2R 비자를 가지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내가 이 5년 동안 한시적이지만 이 비자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취업도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가진 유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F2R 비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제 비자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국어. 지금 한국어 의사소통에 관련돼서 모두 다 한국어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데 한국어를 대학 내에서는 사실 가르치는 대학이 없어요.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한국어 다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들 대학에 왔어도 한국어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또 유료로 수업료를 내고 듣거나 한국어 수업을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학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어를 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지만 주중에 또 뭐 몇 시간 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에 갈 수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저희 연구에서 사실은 제안을 했는데 이런 이제 일자리 관련된 거 그리고 비자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는 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자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어, 계속 한국에 살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욕구에 대한 그런 해결도 좀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이 향후에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정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F2R 비자의 경우에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 강릉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시 지역은 근데 아직 군만 포함되지 해당이 않아요. 되나요? 그러니까 시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되긴 하는데 우리 네. 강원 지금 삼척시도 지금 줄어들고 네, 있고. 삼척시는 아마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갑니까? 12개 지자체인데 제가 그 12개 지자체를 지금 정확히는 올해부터 들어갈 올해부터 거라고 들어가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F2R 비자를 하여튼 저희는 좀 잘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지자체가 신청을 안 하면 그 F2R 비자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예. 이제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학들에서는 이제 한국어학당, 이제 우리 대학도 있지만은 뭐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치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요. 또 일정 부분은 또 지역 대학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이런 방법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 유학생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졸업 후에 한국 혹은 강원도에서 살고 싶은지요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답들은 다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려면은 이제 생활력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뭐 결혼은 아직 멀었으니까 뭐 그건 이제 나중 문제지만은 뭐 강원도에 살고 강릉에 살고 싶다 그러면 왜 살고 싶을까요?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들린 씨부터. 저는 강릉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평화롭고 자연이랑도 가깝고 사람도 이제 친구 아는 사람 좀 많이 생겼으니까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좋은 친구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엔 씨. 저는 강원도가 저한테는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오. 떠나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떠나기가. 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학생도 취업이 어려운데 유학생까지 취업시켜야 돼 하는 편견인데요. 예. 근데 유학생을 한국 사람하고 경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중에 네.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이러잖아요. 점수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편견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인정합니다. 훌륭한 외국인 학생들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 네, 다 인정하고요. 어쨌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를 들면 부산이나 서울 쪽에 갔다 오잖아요. 이제 고속도로 타다가 이제 서울에서 오다 보면 한쪽은 강릉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속초로 가잖아요. 네. 이제 강릉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제가 이제 제 고향에 도착했다. 이제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어서 아마 삼척을 떠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삼척, 여기 이제 강원도. 강릉.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제 다 됐거든요.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가 아니라 유학생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찾아오는 곳이 되게 하려면 이들과 공존하며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